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100% 추첨제 물량까지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가까이 저렴한 신도시의 아파트를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주변 아파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의 추첨제 물량까지 있어서 초역세권의 한강 인근의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계약금 5%의 100% 추첨제 물량까지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인 트래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신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순위 줍줍 물량은 검단 신도시에서 진행을 하는 예미지 더 시그너스 무순위 줍줍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무순위 줍줍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AB 3-2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72세대 중에 자녀 물량 3개의 세대가 지금 현재 무순위 줍줍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검단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좀 신설 역사가 생기는 곳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이 예미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본다면 검단 신도시 내에서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검단 신도시 내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신도시 아파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검단 신도시에는 이제 5호선 연장에 따른 개발 호재가 있고요.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김포공항이라든가 마곡지구 또 이제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 권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예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도 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또 지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매가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분양만 저렴하게 받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신도시라고 보여집니다.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순위 줍줍의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검단 신도시의 물량입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검단 신도시 예미지 더 시그너스의 위치이고요.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2년차가 된 아파트이고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은 84제곱미터 33평형이 4억 4,4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5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가격으로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판단은 좀 어렵지만은 나와 있는 매물을 살펴봤더니 33평형 최저 가격 매물이 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양 가격 4억 4천만 원과 비교를 한다면 1억 5천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의 전세 가격 최저 가격이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의 갭을 통해 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2년차가 된 아파트들 이제 비과세 여건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실거래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바로 위에 검단 신도시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에 3년차가 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승 한내들 같은 경우에도 4년차가 된 아파트의 33평형 실거래 가격은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3년차가 된 2002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 가격 최근에 7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좀 뷰가 좋거나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검단 신도시 한신 더유 같은 경우에는 4년차의 아파트가 32평 6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제 보면은 6억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검단 신도시 예미지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 곳들의 가격이긴 하지만은 4억 4천만 원의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검단 신도시 대성 베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 가격이 5억 후반대에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전마진이 그래도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형성이 되어서 2억 원까지 가능한 그런 무순위 줍줍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키즈룸, 카페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골프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GX룸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요. 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오락실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 시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이 2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로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이고요.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의 크기가 이제 침실들과 비교를 해봐도 방의 모양을 모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아쉬운 부분은 현관에 이제 팬트리 공간, 창고 공간이 없고요. 주방에도 그런 창고 공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창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구조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기 B타입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5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침실 1, 침실 2, 알파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상당히 크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 하고요. 측면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고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 구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배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빠진 그런 평면 구성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청약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앞서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게 된다면 재당첨 제한 없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청약 통장 상관이 없습니다. 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청약 접수 10월 16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21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하고 공급 금액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과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 903동 2202호 그리고 908동 1601호가 나왔고요. 배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배기 B 타입 1개의 세대 903동 1405호 물량이 나왔습니다. 모두 이제 저층이 아닌 중층 이상의 로열층의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84A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4,400만원 그리고 배기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4,2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10%를 10월 31일에 납입을 하고 잔금 90%를 이제 12월 2일에 납입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하거나 전세를 줄 수 있는 물량인데, 이미 안전마진이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량이고, 또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무순위 집중 물량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이제 살펴볼 건데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 84A 타입 같은 경우에 337만원 그리고 배기 B 타입 같은 경우에 760만원, 상당히 저렴하게 발코니 확장 비용도 나왔고요. 또 추가 옵션 선택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B 타입 908동 1601호 같은 경우에는 1645만원 그리고 배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여러 품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이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분양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3개의 세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이 당첨이 될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분양 물량도 이제 로또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불리어주는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물량인데요. 입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하게 나온 물량인 만큼 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물량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잠시 진주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678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589세대 그리고 특별 공급 28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이고,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한강이 있고요. 한강 인근에 잠실역이 있죠. 잠실역하고 바로 인근에 8호선 몽천토성역이 있는데,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선이 이제 8월 10일에 연장 개통을 하면서 별내역까지 잠실에서 이제 직결해서 갈 수가 있고요. 몽천토선역 같은 경우에 이제 초역세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위치를 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입지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입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강하고도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하고도 인접하고 있어요. 또 잠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방위중학교 이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또 잠실역의 석천호수 그리고 롯데몰, 롯데타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초권에 있는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입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하지만은 잠실 권역에 있는 입지도 상당히 우수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제 잠실 세내역 인근에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와 리센츠 아파트 같은 대장 아파트들이 또 입지를 한 만큼 잠실 권역의 가치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잠실 세내역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것을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입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2호선 잠실 나루역 그리고 8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모든 핵심적인 노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입지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초역세권이면서 자연 친화적인 학세권인 그리고 자연 쾌적성을 가진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입지인데요. 몽천토선역 바로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요.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이제 18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에서 18억 원, 그리고 10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 정도가 되는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을 중점으로 본다면 19억 원 정도, 그리고 바로 인근에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는데 2008년도에 입주를 한 17년차 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33평형이 2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최근에 됐습니다.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 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17년차 된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5억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이제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축의 아파트 한번 보면은 46년차 된 장미 1차 아파트 32평이 2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7년차 된 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2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이제 이 잠실 세내역 쪽으로 가면은 잠실 리센츠, 엘스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것을 보면은 26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27억 원을 넘어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까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34평형의 19억 원 정도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5억 원 이상의 저렴한 그런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북카페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같은 시설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탁구장도 있고요. 문화 강좌실, 커뮤니티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장, 그리고 조식 카페도 있어서 이제 조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카이 라운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상층에서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미팅 같은 거를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유아존이라든가 열람실 그리고 패밀리 스테이션, 실내 놀이터나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도 잘 있고, 오락실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뭐 공유 치킨 나눔 센터, 야외 데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라운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에도 대단지의 아파트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제곱미터 114개의 세대가 있고요. 투베이에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고요. 또 주방으로 구성된 그냥 노멀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9개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고 맞동풍이 되는 그런 판상형의 구조, 4베이 구조로서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74 A타입 11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방 2개가 이제 북향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84 A타입 76개 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현관에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도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좀 알파룸이 있어서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 177개의 세대,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그래도 투베이 타워형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욕실 1 옆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4 A타입 같은 경우에 6개의 세대이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는데 이 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기성이 좀 취약한 구조로 보여지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유의사항 앞에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면은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5억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분양 가격이다. 또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특별 공급과 또 일반 공급 2개 동시 청약을 하셔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소유가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은 24개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또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여기에 맞는 금액, 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또 해당 예치 금액에 맞는 금액을 미리 선납해 놔야 되고요. 또 104제곱미터에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제 최대 금액을 납입을 해 놓으셔야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43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는 60%의 추첨제,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30%의 추첨제, 104제곱미터는 20%의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평형이 좀 낮을수록 추첨제 분량이 많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첨 확률을 높이시려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43과 59 타입을 신청하시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 특별공급 10월 21일, 1순위 같은 경우에는 10월 22일, 1순위에서 아마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30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이 20%니까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또 시세 대비 저렴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 50%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정도, 그리고 59제곱미터는 15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74타입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에서 19억 원, 그리고 10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5억 원 가량 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4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주변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강남권 못지않은 잠실 권역의 핵심 아파트로 거듭날 입지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 그런 입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단지 대규모의 아파트이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또 학군 그리고 한강과 어우러져 있고 올림픽공원까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입지로서는 나쁘지 않고 거의 완벽한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좀 당첨자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량들 핵심적인 입지적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돼서 이제 저렴한 아파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센트리폴 분양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제 레미안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블럭과 2블럭 그리고 1블럭이 합쳐져서 이제 레미안 타운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3블럭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총 2549세대, 규모 같은 경우에 3블럭이 1024세대, 그리고 2블럭이 819세대, 그리고 1블럭이 706세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로 이제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제 분양 예정 시기는 2024년 10월, 이번에 이제 3블럭을 시작으로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에 입주를 앞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3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102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39층에 6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인 분당선 송도역이 있습니다. 이 송도역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1단지와 2단지, 3단지에 레미안 센트리폴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초역세권인 송도역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인 3블럭이 위치를 하고 분양을 시작을 하고요. 이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송도국제신도시가 아닙니다. 송도국제신도시는 더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하객지구와 연계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수인 분당선, 그리고 2027년도에는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인천발 KTX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지역 자체가 파급력이 아주 있는 그런 핵심 권역의 입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장점, 강점과 역세권 개발을 하는 그런 강점은 있지만은 입지적인 한계는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청역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지나면서 추가적인 역사가 개통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가 또 이제 3블럭 앞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최대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 규모가 들어선다는 부분, 그리고 용현 하객지구와 연계해서 신주거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주거 라인, 신도시급의 그런 아파트 세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선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리폴 3블럭의 위치이고요. 이제 송도역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 일자는 2027년 12월, 분양 가격은 7억 2,500만원. 분양 가격을 이제 본다면은 여타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의 뭐 실거래가 뭐 2억 9,500만원, 31년차 된 아파트, 그리고 송도 럭키 같은 경우에도 32년차 3억 850만원의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들하고는 이제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고, 최근에 분양을 한 CTOCL 6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 34평형의 분양 가격 6억 3,75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 평균 경쟁률 4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양 가격이 다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CTOCL보다는 그래도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CTOCL도 5%의 계약금을 추진을 했거든요.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도 5%의 계약금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시행사하고 시공사들 그리고 분양 관계자들이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곳에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서 좀 분양 가격을 높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약금 5% 잘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 자체는 다소 높아 보이지만은 10%의 계약금이면 7,200만 원이 드는데 5%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제 3,500만 원 정도 현저하게 낮은 계약금을 가지고 2027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23평의 KTX 송도역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에 1년차가 된 매물 가격은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이제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5억대가 넘어가는 24평형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비쌉니다.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트리플 역세권의 강점 그리고 계약금 5%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또 이 정도 가격이면 송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또 선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초기 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5% 계약금의 이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자금 여력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송도국제 신도시의 아파트도 건져 보면서 실제 비교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니어 클럽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이 303동과 304동 하부에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살펴보면은 사우나라든가 GX룸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생활지원센터라든가 독서실 같은 것들, 카페, 라운지도 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80세대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침실 1, 침실 2, 안방,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의 4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마통풍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4베이 판상형의 아주 잘 지어진 그런 평면 구조라 생각이 듭니다. 5구 B타입 28세대 2베이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없고요. 타워형의 2베이의 노멀한 그런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7일 A타입 같은 경우에 155세대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뺐고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상형의 구조 4베이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 구성입니다. 7회 B타입 223세대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베이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치고 그냥 노멀한 평면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198세대 이제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도 상당히 크게 방의 효율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있고요. 드레스룸 크게 잘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84 A타입 같은 경우에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01타입 이제 침실 1, 침실 2, 안방,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 현관 창고까지 있기 때문에 잘 빠진 구성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주방에 이제 창문이 전면으로 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측면에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한 그런 구조로 보여지네요. 84 C타입 198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침실 2에 드레스룸과 창문이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게 잘 빠진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5 B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이고요. 이제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거실이 3면창입니다. 전면과 측면 양쪽으로 모두 나 있기 때문에 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3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101 A타입 같은 경우에 39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된 판상형의 구조이고 안방과 침실 1, 침실 2, 침실 3까지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평면 구조는 4베이의 판상형 아주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유의사항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고요.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면 기타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고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중복 청약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1순위 청약 체크 포인트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은 주택 소유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소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여부도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되고요. 수도권 거주자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맞는 전용 면적 타입에 따른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59와 71,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는 10월 21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1순위는 10월 22일, 2순위는 10월 23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계약금 5%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5천만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71제곱미터는 6억 3천만 원 선,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 95제곱미터는 7억 5천만 원, 그리고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4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제 5%,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 시세하고 이제 견주어 볼 수 있는 시세가 CTOC의 6단지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높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계약금이 그래서 5%의 합리적인 계약금, 조금 10%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적 가치는 있는 곳이에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는 분양 가격이 다소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높은 분양 가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분양 가격 84 타입을 봤을 때 7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더 상위 입지의 아파트들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평수를 줄이면서 상위 입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5%의 계약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아파트를 미리 계약을 해놓고 2027년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 전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2027년도에 전세를 주는 플랜을 통해 가지고 자금 계약을 세우거나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청약 전략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저한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스터디도 하면서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